목표하고 평가하고 이 다른 차이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대학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는 평가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기승전 평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승전 대입이구나. 교육과혁신연구소의 이혜정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공신의 레벨에 들어가 있을 그런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렵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사실상 내 생각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평가가 결정적 변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신에서 수행평가를 약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이잖아요. 거기서 결정적 변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변별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고력을 기를 것인지. 근데 지식을 잘 숙지하는 건 그런 수용적 사고력만 궁극적으로 내신과 수능에서 다 평가하고 있으면 꺼내는 능력인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은 어디에서도 평가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길러지지 않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입의 문제점은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빨리 계산을 하는 걸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것을 누가 생각을 한 겁니까? 왜 우리는 그것이 가장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의를 아무도 제기하지 못하는 겁니까? 박태환 선수 수영, 그다음에 피겨에서의 김연아 선수 이런 선수들도 그냥 달리기로만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전체 올림픽 선수들 중에서 그냥 몇백 등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몇천 등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는 무능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공정한 거냐는 거죠. 한 가지 그 정답 맞히기, 그것도 내 생각도 아닌 남의 생각, 누군가가 정해놓은 정답 맞히기를 하는 그 능력으로만, 수용적 사고력으로만 평가하는, 그리고 그거를 심지어 전국에 59만 명을 한 줄 세우기를 하는 시스템이 그걸 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교육은 지위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못해서 한다기보다는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이런 상대평가적인 시스템에서는 그거를 근절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교육의 가장 큰 범위는 공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전 국민이 똑같은 진도와 똑같은 시험 범위와 똑같은 형태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규모의 경제성이 가능한 사교육 획일화된 시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단체적으로 그 문제풀이, 단순 반복 문제풀이 학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는 전 공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 그러면 임진왜란을 1, 2, 3반 선생님은 난중일기로 가르칠 수 있고 4, 5, 6반 선생님은 징비록으로 가르칠 수 있고 7, 8, 9반 선생님은 조선왕조실록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다른 교재로 가르치면 과제도 다르게 되고 시험 문제도 다를 수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학원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불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업 교사 밀착형 평가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획일화된 규모의 경제성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학원에서는 단순 반복 문제풀이 학습지를 푸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방 기말고사 집중 내신반 이런 거에 효과는 없게 되기 때문에 사교육의 지원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한 10년 이상의 플랜으로 한국형 바칼로레아 수능하고 내신 전체를 패러다임을 선진화하는 이런 걸 한번 해보자. 10년 플랜으로 긴 호흡으로 한번 해보자. 집어넣는 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만 평가하는 거를 좀 그만하고 생각을 꺼내는 것도 좀 평가를 하자. 그리고 그것의 롤 모델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같은 그런 시스템을 참고를 해보자. 영국의 대입시험인 A레벨, 프랑스의 대입시험인 바칼로레아, 독일의 대입시험인 아비투어, 그다음에 국적이 없는 국제적인 바칼로레아인 IB 모든 것이 전과목 논서술입니다. IB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교육과정이 개발돼 있어요. 그 평가도 그렇고. 이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문학작품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설명하세요. 이게 여러 가지 시험 문제가 있는데 하나만 골라서 2시간 동안 쓰는 거예요. 이게 기출 예시인데요. IB에서 제공하는 동학혁명은 일본의 조선 병합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가. 이거 2시간 동안 쓰는 겁니다. 외국어로서의 영어 시험은 이렇습니다. 무슨 파티를 개최하는데 친구한테 당신이 어떤 의상을 선택했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기술하는 이메일을 쓰십시오. 블로그 글을 쓰십시오. 문집에 기고문을 써보십시오.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보십시오가 수능이고요. 말해보십시오가 내신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문법 시험이나 이런 거 안 봅니다. 이런 종류의 시험 문제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써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면 되는 그런 교육입니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다 하는 대입시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그렇게 전과목 논서술로 하는 대입시험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죠. 그들의 시험을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어떻게 신뢰도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지를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또 다른 종류의 대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개발해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능 전체가 다 선진화되는 것,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궁극적으로 개발해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거를 짧게 생각하지 말고 한 10년, 뭐 12년 이런 플랜으로 잡아서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 평가 혁신을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교육 혁신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 아이에게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일단 닥치고 외워. 이런 식의 그런 부모님들도 와가지고 많이 고백을 하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아이의 창의성을 눌렀군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좀 크게 보고 넓게 보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아이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선생님들께 당부를 드리자면 예일대 교수가 한 연구가 있는데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의 첫 번째가 창의적인 생각을 교실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그 선진 교육개혁 사례를 보면은 목표하고 평가의 매치를 계속 검토하거든요.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잘못되면 계속 그 평가를 고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인식이 좀 퍼지면 우리나라 교육개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인들 모두도 그 지금 시대적인 역량,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이 단순히 집어넣는 교육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이제 구한말처럼 이런 그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역량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에도 집어넣는 교육을 넘어서 꺼내는 교육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혁신에 관심을 갖고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